예, 제가 제안하는 궁극적인 실내 디자인은 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차에 대해서 1인당 거주 면적에 대해서 조사해 봤고, 그 다음에 주택 설계 시에 고려를 해야 될 점, 그 다음에 현재 살고 있는 제 주택에 대해서 분석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내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제안하는 1, 2인 주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 설계 수업 때 디자인한 것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1인 거주 면적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콜로느 기준은 16제곱미터 정도 되고 5평 정도가 됩니다. 1인당. 그 다음에 숑바르 기준은 한계 기준과 병리 기준, 표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리 기준은 이 이하로 떨어지면은 신체적으로 뭐 문제가 생긴다는 기준이고 한 8제곱미터 정도가 되고 표준적으로는 16제곱미터 이상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크 암 마인의 국제주거회의 기준으로는 15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런 기준들은 말 그대로 최소이기 때문에 현대의 생활 양식에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그 재벌 2세 그 정몽준 회장이 고시원에 방문해서 놀라는 표정인데 고시원의 면적이 7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병리 기준보다 못한 그런 주거를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택 설계 시에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은데 제가 계획책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몇 개 뽑아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침식 분리로 식사실과 침실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위생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거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채광과 통풍, 환기, 음향, 내구성, 내화성, 내진성 등이 갖춰져야 되고 그다음에 각 세 번째로는 동선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있고 가사 노동의 위치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공간이 중복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작은 면적으로도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비 집중의 문제가 있습니다. 설비 배관을 쓰는 부분들은 집중시켜서 공사비를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분석하면은 저는 현재 39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 1.5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오는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침실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어서 어, 원룸에 살 때보다 그런 점들이 더 좋고 그 다음에 실내 공간에서 단일한 공간이라도 어느 정도 시선과 구역이 분리되어 있어야 공간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원룸에서 살 때는 그 안에서 있으면 답답하고 우울하게 느껴져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는데 현재의 집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쾌적하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실내 디자인은 공간의 쾌적성, 최대한 남향을 많이 보고 통풍이 잘 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간의 안정성과 범용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이, 성별,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대 사회,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활 양식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적인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어떤 유닛의 모티브는 테트리스입니다. 테트리스는 네모 4칸짜리 타입의 조각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큰 면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공간화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하는 이상적인 공간을 한번 디자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유닛 구성은 이렇게 테트리스 한 조각처럼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옆 가벽을 설치해서 접이식문 3개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사용자 기호에 따라서 공간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A 타입을 보시면은 유닛을 세로로 병렬로 배치해서 발코니가 있고 그다음에 B 타입을 보시면 유닛을 가로로 배치하는데 이 타입의 경우에는 유닛을 하나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짠 안을 보시면은 A 타입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B타입은 똑같이 접이식 문이 3개가 되어 있고 화장실도 1개 있는데
이제 그 타입 하나로는 1, 2인 주거에 대응한다면은 타입 가벽을 터서 두 개를 하나로 만들면은 3, 4인 주거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논문 목표를 같은 대학원 논문으로 해도 또 잘 하셨습니다. 무언가 해결을 하고 싶은 기능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심이 많이 있죠.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실내 디자인의 다양한 공간이 설계될 수 있습니다. 접근하는 자세가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 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이나 의견, 코멘트, 칭찬 원하시면 마음속으로 하시면 두 번째 발표자는 보시죠. 교수님 들리십니까? 안 되네. 저 기말고사 대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강화적 분위기와 굉장히 편의성 디자인 요소 제한에 관해서 요즘 1인 가구 시대에 저희가 한정된 공간 속에서 누군가는 침대 하나만 두고 생활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유로운 내 공간을 펼치기도 하는데 생활 패턴과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따라서 제 공간이 이제 중요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따라서 생활하는 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 생각 침대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고 충분한 뒷짐은 누구에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였고 위에 보시는 사진은 밀라노에 위치한 원룸인데 빌트인 침대를 제작해서 원룸 공간을 벽면에 침실로 하고 나이즈에는 리빙 공간을 변형해서 사용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이런 기능 인터넷 영상으로 봤지만 이제 저희가 사회 나가서는 제 집이 이런 기능을 적용해서 다양한 재미를 적용해보자는 게 제 디자인 요소에 대한 제안입니다. 그리고 궁극적 제안을 반영한 고객의 선호도 반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과제에서 했던 것처럼 고객의 가변성으로 저희는 그 이번 과제에서 푸딩도어를 통해서 거실과 침실을 분리해서 원룸을 1.5룸으로 재배치하고 공간을 물리적으로 나누면서 시각적으로 하나의 공간을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의 목적으로도 사진에 있는 전라도 어느 카페처럼 통유리가 아닌 푸딩도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부와 연결해서 공간이 내부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하나의 포진도 요소로도 다양한 목적에 맞게 다양한 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선호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역사적 문화적 관점, 안전 지원 관점, 친환경 건축 관점에 대해서는 이거 그냥 정말 제 생각만 썼는데 네, 이 세 가지 관점은 모두 다 사람 관심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역사, 문화, 친환경, 안전 지원 관점을 가지고 건물을 설계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냥 다른 건물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아직 저희 주변에 이런 관점이 벗어난 건축이 많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관점을 앞으로 바꿔야 할 건축 트렌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원하는 어제 내용을 잘 분석하셔서 제가 좋아하는 그 인기를 잘 가질 수 있게 어제 진행하셨죠. 문제 특히 그 원룸 공간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 있도록 디자인하신 거니
천천히 제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정하고가 기본적인 공간의 크기, 면적 그런 거를 접근하신 것도 아주 좋았고요. 강원자부가 한 내용하고 연계해서 융합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절대적인 공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다변적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멘트 해주세요. 어느 분이 코멘트 하시겠습니까? 귀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발표자로 순서를 남길까요? 세 번째 발표자 기억하세요? 누군지 몰라요? 김이나 하고입니다. 네. 네, 발표 지금 시작하면 돼요. 공유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밖에 없어요. 네,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때 실내 디자인을 예술적으로도 접근하고 기능적으로도 접근하고 하는 데 있어서 기능적인 면에서는 제가 궁극적 건축 설계, 공간 창출의 5가지 제한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실내 디자인에 반응하면 기능적으로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감각적인 거는 느낌을 좋게 만드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잘 하고 계시니까 연구하면 좋겠다 생각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던 거죠. 김이나군가요? 네. 네, 발표해 주세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극적 실내 디자인의 요소의 비중은 그 공간의 기능, 그리고 역할, 그리고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저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취향이나 아니면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알려주신 궁극적 공간의 5제한과 이제 심미적, 기능적 디자인을 그 요소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일반 원룸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위 공간의 경우 소통의 지능화보다는 청결의 안전성에 이제 비중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는 뭐 심미적 요소나 기능적인 요소가 그 비중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했는데요. 방금 이제 원룸형 주택의 단위 공간을 예로 들었었는데, 이번 발표에서 이제 제시할 공간을 이런 원룸형 주택의 변화를 통해서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익숙하기도 하고, 평범하게 느껴지는 이제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공간에서도 이제 현실적인 제한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아니면 이제 한정적이더라도 좀 궁극적인 실내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때 궁극적인 실내 디자인을 발표를 했었던 의도적으로 이제 사람의 행위와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과 그리고 방금 언급했었던 요소들을 더해서 공간을 이제 재구성해 보도록 하였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이면 어느 정도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변화임에도 여러 요소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좌측 공간을 조금 이제 확장을 시켜서 쓸 수 있는 공간의 범위를 늘렸고요. 그리고 거실 공간은 슬라이딩 도어와 아니다. 그리고 싱크랑 이제 같은 주방 가구들을 이제 옮겨가지고 완전히 분리를 시켰고 그리고 이제 거실 공간에서 슬라이딩 도어를 이제 설치를 해서 벽을 설치해가지고 분할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진 않았는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넓은 거실 공간을 가로지르는 벽은
성격별로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형성된 공간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공간이 되었고, 주방 싱크를 옮기면서 애매했던 주방 공간이 명확하게 구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방 공간이 이제 벽으로 가려지게 되고, 개인 공간과 주방 공간이 확실하게 구별되어서 주방에서 나는 이제 냄새나 소음, 그리고 그런 것, 이제 오염성 같은 것들이 개인 공간에서의 쾌적 차단돼가지고 개인 공간에서의 쾌적함을 느낄 수 있었고, 제가 기능적으로 이제 공간을 디자인한 것으로 개인적인 공간 확보와 프라이버시 그리고 쾌적성을 높인 실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공간의 성격을 나눔으로써 공간에서의 행위를 나름대로 이제 확립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슬라이딩 도어를 우측으로 몰아넣을 수 있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어, 두 공간을 확장시켜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종류를 넓히고 더 용이한 공간에 활용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변화와 그리고 제가 익숙한 주택 공간 안에서도 어느 정도 한정적이지만 궁극적인 그런 어, 실내 디자인을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제가 대치 과제된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점수를 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명확하게 치밀하게 하셨죠. 술 5가지 제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부하셨고 그걸 고려하셔서 기능적으로 표면적으로 적용을 보여주셔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코멘트나 질문 있으세요? 아마도 합의를 보신 것 같아요. 이번 주 발표 하시고 네, 교수님 네 번째 발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중간고사 때 제가 했던 했던 내용이고요. 실내 공간의 기능성과 분위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앞서 보이시는 4개 채광, 환기, 연결, 안기 등을 통해서 오래 머무는 공간이라고 저는 주장을 했었고요. 이번 이제 감각적 분위기와 기능의 편리함을 위한 단계로서 이제 앞선 2가지 사례를 통해서 조명이나 벽지 등을 이용한 분위기 조성과 천장을 개방시켜 공간감을 다르게 배치했었다라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감각적 분위기를 위한 디자인 요소로는 보시는 이미지에서 예를 들면 창을 크게 놓아가지고 조명을 인공 조명으로 안 쓰고 자연 조명을 쓴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뒤에 보시는 벽지 같은 벽지나 아니면은 이 페인트를 이용해서 좀 공간의 구성을 좀 다른 색깔로 한다던가, 아니면 벽면을 하얀색으로 기본으로 잡혀 있는 거에서 가구 등을 이용한 배치, 아니면은 방석이나 이런 소파나 이런 배치를 할 수 있었고요. 이 샹들리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빛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다른 분위기로 연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었고요. 기능적 편리함을 위한 디자인 요소로는 수납 공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붙박이장을 이용한 거라든가, 아니면 레일 조명을 이용한 이런 구성, 아니면 중문을 이용한 구성을 통해서 현관하고 이 거실로 들어오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준 것도 있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단차를 두어서 현관과 이 복도로 이어지는 공간에 구분을 두면서 또 따로 신발장 공간 자체도 이 큰 가구 자체를 이 안쪽으로 넣음으로써 인해서 따로 신발장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 공간을 5가지 제안을 해주셨던 거는 크게 이렇게 5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람이 살기 좋은, 생활하기 좋은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고객의 선호도와 대응 고려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기본안과 개선안을 통해서 저희 구상안을 만들어 보았고,
그 다음으로도 이제 원룸을 1.5룸 또는 투룸 형태로 바꾸는 개선안에서도 저는 뭐 가변형 공간을 개방 시 활용 범위에 따라 보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뭐 미닫이 문의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저의 생각을 좀 더 고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역사 문화적 관점으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사랑방 안채의 모습인데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모습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는 이제 문이 제거가 된 상태로 보이지만은 이 공간을 보면은 예로 한옥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변형 공간으로 해서 문을 닫으면 공간이 두 개로 나뉘고 문을 다 걷게 되면은 이 공간을 하나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가 되어졌습니다. 실제 한옥 사진에서도 보시면은 이 마루와 방과 방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문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개폐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으로 보면은 역사 문화적 관점에서도 우리 조상들도 이런 식으로 좀 가변형 공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안전지원과 안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인 개념이었지만 뭐 방화문이나 방화 셔터, 뭐 방화 스킬이나 방화 유리, 요즘 아파트 같은 데만 들어가더라도 뭐 점검을 한다는 식으로 해서 자주 볼 수도 있고, 그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도 셔터나 방화문이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아주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생활을 하면서 뭐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긴급 상황이라던가 재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실내 디자인을 넘어서는 그 어떤 궁극적인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뭐 친환경 건축 같은 경우에도 뭐 내부에 아까처럼 벽지를 다량에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수직 역할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거 가운데 보시는 사진은 화장품 제조 공장 사무실 인테리어입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볏짚을 이용하여 가지고 벽면을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바닥에 있는 바닥에 있는 목재 바닥이랑 뭐 가구 같은 거랑 색깔도 잘 어울리면서 이런 식으로 좀 친환경적인 건축으로 마감을 했구나. 또는 뭐 목재 벽재나 아니면 코딩도어를 이용해서 외부와도 연결을 바로 시킬 수 있는데, 이런 통일감을 주는 것도 하나의 디자인 요소로 쓸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가지의 구성을 통해서 오래 머무는 공간, 사람 살기 좋은 공간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 나왔던 궁극적인 5가지 건축적인 제안과 함께 저는 기능적인 편리함 디자인 요소와 함께 뭐 아까 역사 문화적 관점이나 안전지원 관점 또는 친환경 건축 관점에서 봤듯이 저런 것들이 융합적으로 잘 모아져야 이런 실내 공간의 디자인이 그 내부 이용자나 아니면 그 배치자로 하여금 가장 원만한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그 마이크 음소거 되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백계상하고는 통합적 디자인 관점으로 정말 잘 설명하셨어요. 중앙고사 이전에 관심 가졌던 부분하고 지금 제가 제안하는 부분으로 통합적, 융합적으로 잘 뿌리셨죠? 칭찬을 많이 받고. 발언하고 질문이나 코멘트. 써 유천 계십니까?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에 제출한 과제 이제 첨단 OIC를 좀 더 보완해서 이제 과제를 제작했는데요. 조금 이제 화면을 OIC를 조금 확대하면 어떨까요?
화면을 조금 크게 만들면 돼요. 네, 좋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이 사례를 들어서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제 감성적 공간과 실현적 공간 그리고 5가지의 제약 이제 3가지 관점 중에 이제 몇 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지 좀 분석을 해보는 것으로 그 과제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제 심리적 관점인데 첨단 OIC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보이는 이런 수변 공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현재 이 빨간 공간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이제 수변 공간과 함께 이국적인 느낌을 주름으로써 이제 다른 식당과는 차별화된 공간을 형성하여 이제 첨단 OIC만의 이제 랜드마크적 요소로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후에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심리적인 느낌으로 이제 작용하였다면은 이제 기능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공간인데요. 이제 2층 같은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일반 식당처럼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식당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제 앞에 보이시는 공간과는 다르게 일반 식당처럼 매출을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었던 경우는 이제 오제안과 3가지 관점 중에서 이제 방향의 자유와 이제 구획의 가변성, 이제 역사 문화적 관점과 이제 친환경 건축 관점을 이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하나의 합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방향의 자율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보였던 곳에 반대를 찍게 되면은 이런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보이시면은 이제 2층 규모를 이제 커튼홀로 구성하여서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빛을 이제 수용하면서 이제 흔히 건축에 들어가지 않는 수변 공간을 활용하여서 이제 불규칙하게 공간에 퍼지는 창을 통해서 일반 건물에서 얻을 수 없는 빛의 확산으로 이제 다른 공간보다 이제 공간 방향의 자율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이시게 되면은 선베드가 보이는데 이제 원래의 용도는 수영장이나 바닷가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구이지만 이제 OIC만의 특별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오아시스에 어울리는 선베드를 활용해서 실내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제 기존 용도와 다르게 테이블로서 설치함으로써 그냥 일반 좌석으로 사용하게 된 것을 이제 보고 이제 다른 공간은 구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지금까지 보신 사진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식대와 수변 공간 그리고 모래를 통해서 자연적인 느낌을 주었는데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이제 실제 식재가 아닌 모형을 활용해서 디자인에 그친 게 아쉽지만 이제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모형이 아닌 실제 식물을 심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친환경 건축에 다가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한 3가지 용점이 종합되면은 이제 한국에선 보기 힘든 오아시스의 느낌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다른 문화를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가 돼서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이제 공간의 방향의 자율성과 공간 구획의 가변성, 친환경 건축 관점, 그리고 역사 문화적 관점을 챙김으로써 이제 OIC가 이제 광주에서 성공한 하나의 핫플이 될 수 있던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잘 들었습니다. 서유찬호도 제가 과제된 의도를 잘 분석하셔서 그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했습니다. 기능적인 면하고 감각적인 면을 좋아하시고 사례까지 보면서 앞으로 진정으로 궁극적인 슬라이드 디자인을 포함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설치하는까지 5분의 발표를 들었죠? 그 발표 내용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잘 준비 잘 해서 발표해 주셨고요. 감사드리고 그 평가위원분들 발표자 이후에 다른 분들은 평가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5명과 기억을 못 하시진 않을 거예요. 정하고 강원주하고 김민아하고 백재산하고 서유찬하고 상대평가니까
1점부터 1점을 주실 분은 안 계실 것 같고, 하여튼 10점 축도로 점수를 높여주셨다가 나중에 조정을 해서 최종 제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발표자, 다음은 누구세요? 네, 교수님 들리십니까? 네, 현유하고. 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감각적 기능적 디자인 요소를 제안하고 이제 이와 함께 한 학기 동안 해온 것을 통해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안하는 궁극적 디자인에 앞서 어떠한 요소를 중점으로 실내 디자인에 접근하였는지 이제 사례의 감각적 기능적 디자인을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충전로에 위치한 커비 스미스는 많은 개방감을 주는 요소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를 크게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장 디자인을 들 수 있습니다. 마감을 하였다면 높지 않았을 층고임에도 노출하는 방식의 디자인을 통해 빈티지하면서도 층고가 높아 보이고 더 개방감 있어 보이는 심미적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능적인 관점에서도 단순한 디자인이 아닌 추가적인 비용 감소나 공간 확보에서도 이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요소는 뚫려있는 계단과 오픈 스페이스인 보이드 공간을 통한 디자인인데요. 이러한 요소는 앞서 설명한 천창과 같이 카페 내부를 더욱더 넓은 공간같이 느껴지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능적 관점에서도 계단실에 벽을 두지 않아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으며 보이드 공간은 공간의 효율성을 보았을 때 전체적인 가용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주며 공기가 순환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례는 잠시만요. 네, 괜찮습니다. 여유 있게 하십시오. 중간 커멘트를 하면은 그 보이드 공간을 그 감각적으로도 해석하고 기능적으로도 해석하고 아주 잘하셨죠? 조금 발표 자료가 꼬여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네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례는 심미적 관점에서도 강조하는 개방감이 기능적으로 잘 스며들어 두 가지가 모두 함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디자인을 하면서 두 가지 관점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게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디자인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 디자인이란 이제 저번 대체 때 긍정적으로 디자인 발표로 했던 동대문 플라자와 같이 전체적으로 개방감 있는 공간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공간에 오래 머물 때 답답하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건물이 결국 머무르는 공간이고 이러한 공간에서 답답함이 아닌 개방감을 가진 공간으로서 외부와의 단절이 아닌 서로 소통되며 심미적이나 기능적으로 머물고 싶은 공간이 형성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디자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는 답답함을 느끼지 않은 개방감 있는 공간과 외부와 내부가 소통되는 공간인데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궁극적 5공간을 같이 생각했을 때 방향이 자유로운 실내 디자인으로 최종적으로는 외부와 내부와의 연결과 함께 체감과 함께 여러 요소를 통해 공간의 방향과 분위기가 변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는 설계에 조금 접목시켜 본 건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공간은 상가 공간인데 천창과 앞서 말한 폴링도어나 그 커튼홀을 두어 개방감을 크게 주었으며 보이드 공간과 아까와 같은 계단들을 설치해서 개방감을 많이 끌어줬습니다. 빛을 최대한 끌어들여 공간의 방향과 분위기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공간을 실내에서도 야외와 같이 소통과 함께 빛을 통한 공간의 변화를 볼 수 있고 오래 머물러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질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여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 디자인이란 이러한 요소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간에 슬라이드가 조금 꼬여가지고 조금 미숙한 괜찮습니다. 부분이 있었는데 네, 들어주셔서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드 공간을 현실적으로 해석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적절한 제안입니다. 궁극적 공간으로서의 보이드 공간의 해석, 공감이 됩니다. 다른 친구들 코멘트나 질문? 코멘트나 질문? 다음 김혜민하고 질문?
동의하고는 동의 풀어주시고, 김혜민하고는 계시죠? 조금 확대해 주세요. 네, 보이십니까? 조금 더 크게 해도 돼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저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궁극적 디자인을 심미적, 기능적으로 나누어서 해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먼저 심미적 관점의 디자인 요소인데요. 이 사진은 광주 양림동에 위치한 이인원 스튜디오라는 카페입니다. 이 카페의 외부 유리창을 보시면 카페의 시그니처 색상인 주황색을 이용하여서 카페의 특성을 심미적으로 잘 살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단 또한 일반적인 계단이 아닌 원형 계단을 사용하고 계단에 가로로 긴 창을 만들어 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도 심미적으로 아주 좋은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계단에 맞추어서 펜스 또한 곡선을 선택했다는 점도 심미적으로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광주 남구에 위치한 한 카페입니다. 이 부분은 벽 한쪽을 노트시켜서 액자 프레임처럼 만들었고 페인트를 활용하여서 그림이 아닌데 이제 그림처럼 연출을 하여서 공간을 감각적으로 만들었으며 이 카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화이트와 그레이 조합을 이루고 있는데 그 조합을 사용하여서 조화로우면서 독특한 공간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능적 관점의 디자인 요소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인원 스튜디오의 다른 공간의 모습인데요. 이 공간에서 기능적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파티션의 활용입니다. 공간을 개방적으로 보이게 하는 동시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유리 파티션을 활용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의 시그니처 색상을 함께 이용하였다는 점을 보면 심미적, 기능적인 관점을 모두 사로잡았다고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티션으로 분리되는 다른 공간은 흰색과 베이지색 톤의 가구를 또 다른 공간은 주황색의 가구를 배치하였다는 것도 공간의 특성을 달리 보이게 하는 기능적인 요소와 색상을 활용한 심미적인 요소를 적용한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더 현대 백화점입니다. 사진 속의 공간은 이 백화점의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동선적인 부분을 잘 나타낸 사진인데요. 보통의 백화점들은 상가들로 빽빽하게 꽉 막혀 있는 분위기가 많이 상상이 되는데 이 공간은 백화점의 전형적인 틀을 모두 다 깨버리고 감각적이며 동시에 기능적으로 연출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았을 때 답답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곡선형의 통로를 선택하여 이제 둘러싸여서 적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또한 오픈되게 계획을 하였으며 올 화이트 톤으로 맞추어서 디자인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잘 살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디자인은 심미적, 기능적 요소를 동시에 갖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나중에 완전한 저만의 공간을 가지게 된다면 적용하고 싶은 디자인적인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 침실과 테이블을 분리하는 파티션의 활용인데요. 기능적으로 사적인 공간인 침실을 다른 공간과 분리하면서도 동시에 채광을 누릴 수 있게 파티션에 불투명한 유리를 적용한 디자인입니다. 고로 감각적과 기능적인 요소 둘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다음 요소는 슬라이딩 도어를 활용한 공간인데요. 메탈 소재를 사용하여서 소재 자체로도 독특함과 감각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으며 도어를 이렇게 옆으로 밀면 수납 공간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등장하는 디자인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다른 느낌을 주고 싶을 때마다 바꿀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이 또한 감각적, 기능적 요소를 둘 다 갖춘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른 내용도 좋았지만 그 뒷부분의 정리하면서 내가 제안하는 궁극적 디자인, 극적 실내 디자인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죠. 하나는 파티션,
투명 유리 투명 티션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 정리를 해주신 거는 더 잘 하신 거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매미나비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 주시고 계시면 해주시고요. 의원지하고는 발표 준비해 주시면 되겠네요. 의원지하고 발표 차례죠? 잘 보입니다. 네, 혹시 보이실까요? 네.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1, 2, 3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먼저 실내 공간은 공간을 구성하는 가구, 재료, 바닥과 벽의 색감, 그리고 그것들의 재료와 조명에 따라서 많은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능적인 편리성을 반영하면서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 폴딩 도어에 따른 실내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폴딩 도어는 위에 사진들과 같이 사무실, 가정집, 상업 공간을 가리지 않고 공간의 분리와 확장에 용이해서 가변형 공간을 만들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유리의 투명한 특성으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지만 또 확장되어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리의 재질인 이제 투명함과 반투명함과 구성하고 있는 프레임에 따라서 공간별 분위기를 좌우하기도 하며 외부 공간을 내부로 받아들이고 교류할 수 있다는 것에 평범한 공간에서 감각적인 분위기와 기능의 편리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감각적인 분위기와 기능적 편리성 디자인 요소 제안에 폴딩 도어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궁극적 공간 5개 제안의 반영과 고객의 선호도 대응인데요. 저번에 과제로 나왔었던 이제 이 평면도를 보게 되면 궁극적 공간 5개 제안 중에서 방금 1번에서 언급한 폴딩 도어는 구획의 가변성을 가장 극대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앞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이 공간에서는 1.5룸의 공간들을 고객들이 많이 선호하게 돼서 개선된 공간을 구획을 하게 됐는데 이때 가변의 요소로 폴딩 도어를 설치를 하게 된다면 슬라이딩 도어나 가벽과는 달리 이동이 더 자유롭고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을 해보았고 물론 작은 공간에서 폴딩 도어가 기능적으로 얼마나 적합한지를 알아보고 적용할 필요는 있지만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구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사 문화적 관점, 안전지원 관점, 친환경 건축 관점 등을 감안해서 저는 여기서 친환경 건축 관점을 더 초점에 맞춰 보았는데 건축물에서 필수인 이 유리는 환기 기능하는 요소를 넘어서 디자인의 요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간에서도 볼 수 있는 재료인 만큼 친환경 건축의 관점에서도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층 유리 그리고 로이 유리 등은 두 장의 이 유리 사이에 공기나 전도성을 둔화시키는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거나 유리 표면에 화학적 처리를 하여서 열의 이동을 최소화해서 단열, 결로 방지 등의 기능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유리입니다. 그래서 로이 유리의 경우는 연료비가 25%나 절감이 된다고 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은 효율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유리가 그냥 건물에 있는 유리뿐만이 아니라 폴딩 도어에서도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친환경 건축 관점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건축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중에서 구획의 가변성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제가 제안하는 궁극적 실내 디자인은 외부와의 단절이 아닌 외부와 환경을 교류를 하고 소통이 일어나는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렇게 조사를 해오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오연지하고 칭찬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발표하면서 카메라를 온 시켜가지고 발표하는 모습이 보여줬죠.
그런 친구들도 벤치마킹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발표 내용도 재료 관점에서도 접근하시고 디자인 관점에서도 접근하시고 이거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형태와 건축 재료가 어우러지죠. 색상, 통일성과 조합, 그리고 너무 밋밋하지 않게 또 강조되는 거. 사실 관점에 따라서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고는 선호도 갈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탕을 탄탄히 하고 주장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설명을 하면 그냥 막연히 싫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지고 좋아하는 거는 더 강하게 선호하게 되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하시면 박한별 학우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제가 제안하는 궁극적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목차를 감각적 분위기와 기능적 편리성의 디자인 요소 제안과 두 번째로 궁극적 공간 5가지 제안의 반영과 고객의 선호도 대응, 다음으로 제가 제안하는 궁극적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목차입니다. 한국만의 사계절을 담아낼 수 있는 외부 공간을 다양하게 배치하고 다량으로 배치하면서 감각적 분위기가 형성되며 외부 공간은 밖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생성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외부 공간의 역할을 하는 테라스를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업실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거나 거실에서 작업실로 향하는 등 자유롭고 기능적으로 편리한 외부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궁극적 공간 5가지 제안의 반영과 고객의 선호도 대응입니다. 궁극적 공간 5가지의 제안 중 방향의 자유화와 청결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외부 공간을 배치하였습니다. 위의 사진은 제가 작업했던 프로젝트의 다이어그램 중 하나로 일사량이 높은 향의 외부 공간을 배치하여 청결성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고객의 가변성과 소통의 지능화에 따른 외부 공간 배치입니다. 위의 다이어그램 역시 제가 프로젝트 중 작업한 것으로 외부 공간의 단차를 통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깊이에 따라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깊이에 따라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외부 마감에 탄력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회복 능력을 키워줍니다.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마감을 사용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으로 제가 제안하는 궁극적 실내 디자인입니다. 파트 1과 파트 2를 통해 제가 제안하는 궁극적 실내 디자인은 외부 공간과의 소통입니다. 위의 사진은 제가 제안하는 외부 공간과의 소통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부 공간과 실내 공간을 모호하게 만듦으로써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부 공간과의 소통이라는 궁극적 목표로 작업한 저의 설계 프로젝트입니다. 정사각형의 정원을 건축물 곳곳에 배치하여 쾌적성을 높여주고 아트리움을 형성하여 사람들에게 다양한 깊이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른 정원들은 사용자에게 흥미로움을 제공하고 의사소통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 분석도 잘하셨고 발표도 아주 잘하셨죠. 프로젝트 한 거를 그 과제하고 연계해서 설명하는 게 힘도 비교적 덜 들이면서 발표 효과는 칭찬받을 만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벽체의 탄력성 언급을 하셨는데 벽체의 탄력성에 대한 제 생각은 우리가 건축가로서 실내 디자이너가 실내 공간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 생각, 사회 구조, 다웅다웅 싸우면서 사는 정도 이런 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제공하는 건축 공간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여유로움, 아량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딱딱한 벽체만 피해 다니는 거에만 부딪히면 아프다는 거에만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공간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나 이외에 다른 것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름직이 공간은 실내 공간은 구획되는 공간 요소 자체가 탄력적이면 좋겠다. 즉, 부딪혀도 아프지 않으면 좋겠다. 또 제안을 하거든요, 저는. 같이 공감될 수 있도록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한별하고 의견에 대해서 코멘트나 질문이나 해주시고 전사연하고는 준비해 주시고 실제 이 벽체 탄력성 같은 경우는 지금 글래스 파이버, 카본 파이버 이런 걸로다가 막구조 멤브레인 건축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죠. 내구성도 유지되면서 벽체를 굳이 딱딱한 솔리드 형태가 아닌 거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마감 자체가 우리는 실내 디자인 그러면 무조건 마감은 딱딱한 거 면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멤브레인 전서영하고 발표 준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실내 디자인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 그중 중정과 발코니를 공격적 실내 디자인의 요소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중정은 실내 외부를 끌어안아서 사면이 벽이어도 자연 채광을 받을 수 있고 바람이 통하고 햇빛이 들기 때문에 식물 키우기에도 적합합니다. 실내에서 식물을 키운다는 것은 감각적 분위기 조성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 정화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발코니 역시 거실의 연장으로 생긴 실내와 외부를 연결한 공간으로 완전한 실내도 아니고 완전한 외부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 공간 역할을 해주어 굳이 차려입고 나가서 걷지 않아도 실내에서 문만 열어도 바로 외부를 안에 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예컨대 한옥은 기역자형, 미음자형, 디귿자형으로 공간을 구성하여 앞마당 및 중정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과 단절되지 않고 안으로 들이려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또 대청마루도 외벽을 쉽게 열 수 있고 지면과는 분리되어 있어 오늘날의 발코니와 비슷한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실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외부와 실내가 연결되는 공간에서도 활발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담장이 있어서 외부의 위협에서 안전했던 한옥과 달리 오늘날의 주거 형태는 담장이 아닌 바로 외벽으로 외부와 실내가 분리되고 고층 실내 공간이 등장했기 때문에 앞마당, 중정, 대청마루 등이 다르게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키우드 건축사 사무소가 설계한 4층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수직으로 뚫린 중정과 수평으로 뚫린 발코니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동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면이 벽인데도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자유로이 소통하고 바람이 통하고 햇볕이 들어 축축하고 그늘진 공간 없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도 있습니다. 중정에서 사람들과 소통한다면 개인의 공간인 발코니는 특정한 성격 없이 원하는 대로 성격을 부여하여 쉬는 공간, 녹지 공간, 파티 공간, 취미 공간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발코니를 확장하여 실내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아파트 광고가 많습니다. 또한 비싼 임대료, 월세, 보증금을 떠밀려 햇볕이 들지 않는 반지 하나, 창문 하나 없는 집에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내 공간이 의식주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활동을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중정과 발코니는 고층 실내 공간에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아진 지금 외부와 단절되지 않은 실내 공간을 궁극적인 실내 공간으로 제안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실내와 실외 공간을 연결 짓는 발코니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공감을 드립니다. 특히 발표하는 중에 굳이 차려입지 않아도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내부와 외부 공간을 동시에 연결지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발표가 좀 마치 카피 문구처럼 굳이 차려입지 않아도 공감이 잘 됐습니다. 중정 만들면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첨단 요소를 적용하지 않고 자연 채광과 자연 환기를 하는 일반적인 기본적인 건축 설계에서는 중정 만들면 다 해결돼요. 그죠? 다른 아부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십니까? 다음 곽준하군가요? 네, 준비해 주세요. 저는 실내 디자인 제한 궁극적인 공간 과제를 내면서 현실적이지 않은 첨단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현실적인 실제 내가 체험하는 공간 위주로 잘 하고 계십니다. 누나하고 공유하시나요? 네, 됐습니다. PDF라 그렇군요. 네, 발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제안하는 궁극적 실내 디자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내 공간의 분위기와 기능성에 대한 디자인 요소를 보면 이전에 긍정적, 부정적 실내 공간 디자인 요소에서 심미적 관점과 기능적 관점의 디자인 요소로 나눌 수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심미적 관점의 실내 공간 디자인 요소가 되는 것은 공간에 사용한 재료와 색깔, 조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미적 관점의 긍정적 디자인 요소를 뽑았을 때 벽면을 활용한 디자인이나 천장 패턴 조명, 거울 포토전 등이 심미적 디자인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공간들은 공통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자신이 갖는 특유의 분위기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각적 디자인 요소는 어떤 재료를 바탕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질감이나 색이 결정되며 그 위에 색을 넣을 수도 있고 그 자체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그에 맞는 여러 조명이 더해지면 빛이 주는 조도와 함께 좋은 분위기의 실내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능적 관점의 디자인 요소를 보면 기능적 관점의 실내 공간 디자인 요소는 그 공간이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활용되는 것이므로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적 관점의 긍정적 디자인 요소를 보면 카페, 온돌방, 테이블 공간으로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계단이라는 공간을 구석에 놓지 않고 메인으로 둔 것입니다. 이 공간들은 불편함이 없이 기능을 다하면서 쾌적함까지 갖추어 긍정적 공간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선호도에 반영되는 실내 디자인의 평면에서 궁극적 공간을 제안해 보면 개선한 4가지 중에서 하늘집과 녹조집을 새롭게 제시하였었는데 하늘집을 보면서 제안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집에 들어갔을 때 바로 입구에 화장실이 있는 것보다는 집 안에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 방에서 화장실로 가는 동선이 가까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하늘집을 새롭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새롭게 바꾼 하늘집을 보면 현관에서 거실로 바로 이어지고 앞쪽으로 부엌을 배치하고 거실에 다이닝룸을 두었습니다. 안쪽으로는 방을 크게 구획하여 방과 화장실과 베란다를 두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거 공간에서의 궁극적 디자인은 편안함과 쾌적함과 궁금성이 드는 것, 공공성, 개인성을 띠는 공간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각적, 기능적 디자인 요소에 대한 발의 그것도 참 우리가 디자인 선호도에 맞춘 말씀하신 대로 조명, 색상, 질감 이런 것이 어울려서 궁극적이나 덜 궁극적이나 좀 안 궁극적이나 이런 공간들을 만들게 되고 그냥 하다 보니까 됐어요가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고 그 생각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고려됐고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딱 되죠. 잘하셨습니다. 김수현 아부가 준비하시고 중간에 박근혜 아부의 의견, 코멘트, 질문 해주시고 김수현 아부 발표 맞죠? 순서? 네. 네.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궁극적인 실내 디자인은 2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개개인마다 특성을 지니고 자신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또한 인간은 성장을 하면서 여러 라이프 스타일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간의 다양성과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되는 디자인이 실질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알맞는 궁극적인 실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공간체계 구현인데요.
앞의 내용과 맞물려 기능적인 것도 그리고 심미적인 것도 만족하는 디자인 요소를 통해 여러 공간이 구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변적인 공간을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많은 실내 디자인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실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실내 디자인에 알맞는 사례를 찾아보았는데요. 이것은 일본의 건축회사 캠프 디자인이 개발한 가변형 주택으로 인구 고령화, 버블 시대의 난개발로 방치된 유령주택과 노후주택 문제로 인한 주거 환경의 악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목구조를 이용한 가변형 주택으로 가족 구성원의 연령에 따라 공간 변형이 가능해 자녀의 성장에 맞춰서 손쉽게 공간 구조를 변경하여 생활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실내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로는 가변성을 가진 폴딩,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와 가변형 벽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무언가에 집중해야 할 때라든지 아이들이 자라면서 필요로 하는 개인 공간들을 만들어내어 사용자의 생활 방식을 반영한 실내 공간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거실 등 공용 공간이 필요할 때는 문을 열어서 개방감을 주고 문을 닫아 공간 분리를 통해 개인적인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재료로서는 목재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목재는 과거부터 쓰인 건축 재료로 친환경 건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재는 무게에 비해 횡강도가 크거나 철제보다 열 팽창이 작으며 건축 재료로서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뛰어난 단열 성능을 지니고 있으며 색채와 나무의 결 등 재료의 특성이 주는 다양한 시각적 요소와 주거에 있어서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재료입니다. 또한 현재는 기술의 발달로 글루램, SCL 등 공학 목재로 구조에도 이용이 되어 보다 더 친환경적인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목재는 친환경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진 재료이자 디자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와 어울리게 이러한 실내 디자인의 다양한 심미적인 요소, 기능적인 요소, 그리고 편리성을 띠는 재료와 요소들로 통해서 제가 제안할 수 있는 실내 디자인, 제안하는 궁극적인 실내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죠? 그 사례도 들어주시고 설득 강할 것 같습니다. 내용 정리도 잘하시고 질문이나 코멘트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게 더 좋단 말씀, 좋다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발표자 이주원 하고죠? 이주원하고 주원 씨 어디 계신가요? 이주원하고 이주원하고 어디 계신가요? 이주원하고 너무 그 뒤라서 기다림에 지쳐서 시간을 아마 적어도 한 10분 정도씩 발표를 하면 2시간 다 돼야 내 차례가 오겠지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원하고가 준비하는 동안에 전체 토론 한번 합시다. 네, 주원하고 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공유해 주세요. 네, 발표 자료 공유해 주시고 차분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발표하세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실내 디자인은 건축 설계하고 실내 디자인은 구분짓지 않고 우리가 설계할 때 보통 외부에서의 형태, 뭔가 좀 내세울 만한 바깥에서 조형적으로 내세우는 거에 관심을 갖기 쉬워요. 치우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 실내 관점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도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고요. 현재에서 문제 해결하는 데에도 집중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걸 넘어서는 궁극적 공간 생각도 쓰면서 주원하고 왜 공유 안 하세요? 지금 시작하면 될까요? 네, 발표 자료 공유를 일단 네. 네. 이번에 제가 네, 조금 생각한 크게 해주세요. 확대.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제안하는 궁극적 실내 디자인에 대한 발표는요. 일단 먼저 이번에 수업을 15주 동안 들으면서 느낀 거는 실을 구성하는 내부 형태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만큼이나 실의 용도도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그에 따라 사람 취향의 호불호가 또한 너무나 갈리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만큼 많은 실내 디자인의 형태가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실내 디자인을 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내 디자인을 통해 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실을 디자인한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실을 디자인했는지에 대해서 전달하는 거가 만족스럽게 전달이 된다면 그게 아마 제일 잘 된 실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즘과 같이 이제 가게들이 빠르게 바뀌고 이제 빠르게 폐점을 하고 빠르게 오픈을 하고 그 와중에도 이제 가게에서 자기만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그 사람들이 노출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때 가장 잘 맞는 실내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는 이제 가변적인 요소가 제일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벽이나 이제 가구나 아니면은 이제 가변적인 창을 통해서 그 사람들 이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런 개념이나 컨셉에 맞게 가변적인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느낌을 뿜어낼 수 있게 해주는 가변적인 공간이 요즘 같은 트렌드에 맞는 제일 좋은 실내 디자인의 발전된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게 저의 이제 궁극적 실내 디자인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발표가 마치신 건가요?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주환하고가 맨 마지막 발표자로서 조금 우리가 기다리도록 하셨지만 발표 내용은 아주 좋았습니다. 내용도 이렇게 장황하지 않게 만들면서도 핵심을 잘 설명하셨죠? 조금 위로 올려봐 주실래요? 설명 내용도 좋았고요. 예시되는 사진도 몇 장 안 되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제가 이런 거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했던 가변적 공간, 가변 ገብ체, 가변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발표를 해주신 거 좋았습니다. 이주환하고 발표에 대해서 질문 의견 또는 전체 발표에 대해서
질문 의견 통합적으로 가시죠. 맨 처음 발표했던 정웅하고 있어요? 네, 교수님 여기 있습니다. 네. 마지막도 한 말씀 해주세요. 발표를 하셨고 또 학우들의 발표 내용을 들었고 하셨는데 느낀 점이라든지 코멘트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이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저도 그렇고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고 그다음에 또 학생별로 각각이 생각하는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발표하는 거를 보면서 저도 이렇게 새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마음을 가진 정문학과 다르시죠? 관점은 다양하고 제가 과제로 제시한 내용은 딱 정해져 있는데 해석하는 우리 친구들의 그 다양함은 정말 굉장히 다양하죠. 정문학은 그 평면 공간 요소로 학구적으로 접근을 했고 또 어떤 학우는 이 감각적인 요소에 더 치중하면서 또 설명을 했고 그죠? 어떤 학우는 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거다라고 핵심을 찌르시고 우리 학우들 발표 너무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준비한 로고에도 치아드리고 발표 과정에 함께 해주신 그 모든 친구들 그리고 지금 상호평가니까 점수 다 매기고 계시죠? 점수 잘 주세요. 점수를 주셔야 본인의 출석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 정웅하고에 이어서 한 말씀 더 코멘트 해주시려 하고 계시면 한 분만 말씀을 듣기로 하고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까요? 그만할까요 오늘? 원하고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발표 안 하고 중에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김건하고 어디 계세요? 김건하고. 김건하고 듣고 계세요? 네, 교수님. 네. 느낌. 핸드폰이어가지고 소리가 좀 작아가지고. 아니요, 잘 들려요. 괜찮아요. 네. 저는 이제 그 앞서 발표한 친구들 이제 들으면서 되게 그 교수님께서 발표의 방향성을 크게 열어주셔가지고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좀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수업이 조금 다른 수업과는 다르게 좀 학생들이 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멋진 코멘트를 해주셨네요. 제가 뭐 한 거는 없고요. 이 친구들 정말 영광도 있고 열의도 있고 비대면 이지만 비대면 맞도록 제가 구성한 수업 방식을 잘 따라와 주셨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잘 성취하시고 생각하시고 발표하시고 코멘트 해주시고 그럼 다음 주에 2차 12분하고 발표 듣기로 하고
너무 늦지 않게 점수는 다 줘서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